자, 다음은 상속에서의 생성자와 소멸자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클래스 부분에서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생성자, 소멸자, 복사 생성자 관해서 엄청 길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클래스의 기능을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함수 구현하는 것처럼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잘 만들고 잘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만들고 잘 없애려면 실제로 이 생성자와 소멸자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제대로 제대로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속에서는 조금 우리가 그런 상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유도 클래스 뭔지 아시죠? 기본 클래스 뭔지 아시고요. 유도 클래스는 기본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함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 유도 클래스가 초기화되기 이전에 기본 클래스에서 상속된 부분이 먼저 초기화가 되어야지 됩니다. 자, 이건 개념적인 설명이거든요. 보세요. 자, 우리가 상속을 해서 유도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메모리에 얘네들이 올라갈 때 먼저 요 작은 놈이 올라가고 그 뒤에 요 나머지 부분이 올라가거든요. 자, 뭐 이게 잘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런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에가 텅 빈 상태로 얘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안에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채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도 클래스 객체를 만들면 먼저 안쪽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돼서 안쪽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바깥쪽을 만드는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된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개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고, 외워야 된다고 하면은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 그 다음에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뭐 이 예제에서도 생성자가 있었는데 먼저 간단한 것부터 봅시다. 자, 아까 만들었듯이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생성자가 없었죠. 없지만 없는 게 아니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데이터도 없으니까 초기화시킬 것도 없지만 우리가 얘가 호출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됐다는 것을 화면에 표시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유도 클래스도 똑같아요.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얘가 호출이 되면 이렇게 호출되게 만들어 봅시다. 호출이 아니라 출력되게요.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베이스 클래스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스 컨스트럭터,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번에는 얘가 아니고 드라이브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 상태, 잠시만요. 네, 여기 이 부분이 빠졌죠. 퍼블릭. 요거 여러분들 본 김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아시죠? 자, 클래스는 우리가 접근 제한자를 안 적어주면 기본이 프라이빗이라고 했어요. 그게 구조체랑 다른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성자 다 퍼블릭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쵸?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얘를 만들 때 얘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라이빗이죠. 또는 이렇게 적어도 프라이빗이고요. 자,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은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C++ 조금 더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아마 뒷부분 강의에서도 좀 나오긴 할 거예요. 나왔던 제가 집어넣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일단은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 객체를 만들게 되면 실행을 해봤어요. 해보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생성자만 호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어때요? 생성자라는 거는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라고 했죠. 자, D를 만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상속 관계가 있을 때는 어떠냐? 자, 얘가 먼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호출이 됩니다. 중요한 건 순서예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기본 클래스께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 그리고 자동으로 얘도 호출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봤죠. 생성자를 만들어서 물론 우리가 얘를 구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얘든 만들어져 있겠지만 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저렇게 문장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유도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면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구나. 그게 이 장에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도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면 기본 클래스 생성자 호출되고 유도 클래스 생성자가 호출된다. 그래서 직접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들 같이 타이핑해서 확인해 보셨죠? 일단 요거예요. 근데 생성자 관련해서는 뒤쪽에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요 순서하고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자동으로 같이 호출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소멸자. 소멸자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것도 뭐 개념적으로 보자면은 요거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얘를 먼저 지워서 뻥 뚫린 상태로 만들 수가 없고요. 얘를 먼저 지운 다음에 얘를 지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도 클래스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기본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이것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코드에 있는 것처럼 소멸자 어떻게 만드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화면에는 컨스트럭터가 아니고 디스트럭터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얘도 소멸자 만들어 볼게요. 디스트럭터. 자, 똑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메인 함수가 끝날 때 소멸자가 호출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유도 클래스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기본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이 됐어요. 이 순서 기억을 해 두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58번째 줄하고 이 45번째 줄 중단점 건 다음에 실행을 해 보시면은 둘 중에 뭐가 먼저 호출이 되냐, 여기로 일단 들어가죠. 그래서 드라이브드 디스트럭터 유도 클래스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이 된 다음에 기본 클래스의 소멸자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된다. 스샷까지 여러분들이 안 할까봐 찍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좋아요. 이 순서 자체는 간단한데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생성자와 소멸자의 상속 내용인데, 자, 유도 클래스는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나 소멸자 또는 오버로딩된 대입 연산자 같은 것들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안 배운 거고 요거는 배운 거죠. 상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상속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자,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도 함수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사실은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 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게 되면은 멤버 그림을 잠깐 가서 볼까요?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가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안에 뭐 생성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생성자는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을 해 두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성자는 뭔가 따로 생각한다고 해서 뭐 되게 예외적으로 동작한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눈으로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계속 이해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뭘 해줘야지 되냐면,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 소멸자, 뭐 이거는 빼놓고 생각하죠. 를 유도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출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조금 긴 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뭐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죠. 이거 놔두고, 자, 생성자 오버로딩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놓은 거는 인자가 없는 생성자였고요. 자, 인자가 있는 생성자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면 뭐 데이터도 하나 집어넣어 놔야겠죠. 그래서 private로 value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value가 있어서 만약에 저 베이스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인티저 인자를 하나를 받으면 value라고 할까요? 요거를 가지고 저 value를 초기화 시키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만약에 얘가 호출이 되면은 베이스 컨스트럭터인데, 얘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no argument constructor, 얘는 one argument constructor라고 이렇게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호출됐을 때랑 얘가 호출됐을 때랑 다른 문장이 콘솔 창에 나타나겠죠? 자, 얘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요 드라이브드에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얘는 더블 value라고, 뭐 제가 예제 써놓은 대로 뭐 큰 의미는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도 인자를 안 받는 애들은 안 받는 생성자는 derived no argument constructor를 출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서 저 받은 인자를 더블드 value에다가 집어넣어서 초기화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로 derived one argument constructor 이렇게 출력을 해봅시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한 거는, 만약에 이 유도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인자로 벨이 넘어오면, 예를 들어 10이 넘어오면 여기다가 쟤랑 똑같이 그냥 10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2배의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10으로 초기화를 하면 뭐 20이 저장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 코드 상태에서 먼저 베이스 클래스 생각을 해볼게요. 자, 베이스 B 그냥 만들게 되면은, 요것도 참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제랑 똑같이 하려면 인자를 안 넣어서 생성을 하면 0으로 초기화. 뭐 물론 얘를 안 써도 0으로 초기화가 되긴 할 건데, 그래도 명시적으로 적어둡시다. 얘도 0으로 초기화 이렇게 할게요. 얘는 더블 밸류죠. 좋아요. 자, 이렇게 베이스 B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중단점을 직접 걸어볼까요? 자, 여기 중단점을 걸고 F5를 눌러서 실행해 본 다음에, 자, 얘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F11을 누르면 생성자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인자를 안 넣어서 생성을 했으니까 얘가 호출이 될 거고, 그러면은 저 B 객체가 가진 밸류에는 0이 저장이 될 겁니다. 얘를 통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요 B에는 밸류가 0이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또 다른 객체 B1이라고 하죠. B2를 생성을 할 때 인자를 하나 넣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벨에 100이 전달돼 들어왔으니까 B2가 가진 멤버 변수 밸류에는 100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B2에도 100이 저장되어 있다. 여기 로컬창에서 보실 수가 있죠. 자, 오케이. 얘는 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얘네들 그냥 주석 처리해두고 이제는 드라이브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D1은 인자를 안 넣고 생성을 할 거예요. 중단점 걸고 한번 들어가 보죠. 자, F11을 누르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드라이브드 객체의 인자를 안 받는 생성자로 진입을 해서 더블드 밸류가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죠. 자, 드라이브드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되기 이전에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먼저 된다고 했죠. 자, 그것도 직접 볼 수 있거든요. 중단시키고 다시 가서 여기서 F11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다시 F11을 눌러보면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베이스 클래스의 두 개 중에 어떤 생성자로 들어갔죠? 인자를 안 받는 생성자로 들어갔습니다. 자, 밸류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드 밸류도 0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펼쳐보면은 D1에 있는 더블드 밸류는 0이 됐고, 이 베이스까지 펼쳐볼게요. 그러면은 베이스의 밸류까지 0으로 초기화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이 장에서 중요하게 하려고 했던 얘기. 자, 이 상황입니다. 자, D2에다가 100으로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여기 중단점을 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생성자로 들어갈까요? 여기 생성자로 들어가겠죠. 인자를 하나 받아서 생성을 했으니까 100이라는 인자를 넣어서 생성을 했으니까 이 생성자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F11을 한 번 더 눌러보면은 자,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혹시 하셨으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드라이브드 클래스에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드라이브드 클래스에도 생성자가 두 개 있고 베이스 클래스에도 생성자가 두 개 있거든요. 자, 드라이브드 클래스 객체의 두 개의 생성자 중에 어떤 걸로 들어갈지는 얘를 인자를 안 넣어서 생성을 했냐 넣어서 생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에 대해서는 두 개 중에 뭘 호출할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아주 단순한 원칙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으면 이건 뒤쪽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본 클래스는 인자를 안 받는 생성자를 호출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의 내용에서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유도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는 기본 클래스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가 그 다음으로 자동적으로 둘 다 자동적으로 호출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두 개 이상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뭐가 호출이 되냐? 기본적으로 인자가 없는 애가 무조건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를 실행을 할 때 일단 얘일 텐데 얘를 생성하기 전에 기본 클래스 생성자 먼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네요. 두 개 중에 뭐가 호출이 된다? 인자를 안 받는 애가 호출이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1단계로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제 코드 이렇게 적어 놨어요. 아까 마지막에 본 얘기가 얘였죠. 지금 여기는 1000을 넣었는데 보시면은 더블드 밸류에는 2배의 값을 해서 저장을 했으니까 2000이 저장이 될 거예요. 제가 뭐 끝까지 실행 안 시켰지만 여러분들 실행해서 저 로컬 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뭐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20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밸류는 뭐죠? 이 베이스의 밸류죠. 당연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밸류가 있고 여기에
더블드 밸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0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얘가 호출이 되니까.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베이스 클래스에 2개의 생성자를 만들어 놨는데 얘를 호출하게 할 수는 없냐? 요게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요 예제 코드 같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끊었다가 먼저 정리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자, 생성자는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 우리가 유도 클래스, 상속 관계를 만들게 되면은 기본 클래스도 초기화 시켜줘야 되고 유도 클래스도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둘 다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만들 때는 기본 클래스 먼저 생성, 그 다음에 유도 클래스 생성이고, 소멸될 때는 유도 클래스 먼저 소멸되고 기본 클래스가 소멸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이라 정리는 이따가 할 텐데, 뒤쪽에 설명드린 내용이 뭐냐면,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2개 이상 있을 때는 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냐면 인자를 안 받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